당의 운정 속에 학생 선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 교양 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만경대 학생 선윤궁전의 교직원들이 궁전이 깃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어버이 사랑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조국의 미래를 떠미고 나갈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온갖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4년 5월 30일 우리 궁전을 개건해 주려고 찾아오셨는데, 그때 여기 현관원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 명제를 보시면서 이 명제는 참 뜻깊은 명제라고, 이 명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간이 뜨겁게 담겨져 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궁전의 그 홀과 복도들에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 문헌들을 종주히 모시어 그 궁전 소조원들과 교직원들이 수령님과 장군님을 늘 배우면서 생활하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수영관, 성풍금 소설실, 체육관을 비롯한 여러 소설실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방향을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내부 장식도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잘해주자고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움터나게 하고 세계를 딛고 올라서겠다는 꿈을 키워줄 수 있게 새롭고 특색 있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에 우리 수영관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저기 10m 조약대를 바라보시면서 조약대에서부터 천정까지의 높이가 좀 낮지 않은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높이가 3m 좀 넘었는데 사실 국제적 기준에 대비하면 좀 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댔습니다. 그러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더욱 훌륭하게 꾸려야 한다고, 우리 수영장을 국제경기도 할 수 있게 꾸려주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관 천정 전체를 통째로 들어올리는 이런 공사가 벌어졌습니다. 2015년 11월 또다시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 학생 선윤궁전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궁전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렵고 곤란한 시기에 굳건히 지켜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먼 훗날에 가서 사회주의 승리의 함성으로 울려 퍼질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을 가슴마다에 새겨하며 만경대 학생 선윤궁전의 교직원들은 각이한 연령의 학생 선윤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면서 아이들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승리의 신심과 굳센 의지를 간직하고 올해의 투쟁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 금속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증산의 동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김책제철 융합기업소 산소 분리기 분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더 많은 산소를 생산해서 부채철 생산에 이바지할 일로 많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방보수와 점검보수를 제2일 내에 질적으로 끝내서 설비들의 능력을 최대로 높이고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서 창의 고안들과 기술 혁신안들을 도입함으로써 생산 정상화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 산소 생산에서 기본은 공기 유량을 줄이는 것과 함께 공정도를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철 조건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나? 그래서 이 교회도 자주 진행하고 서로가 이 창조적 지혜를 합쳐서 정전에는 이 장치가 없이 쓸모없이 그냥 버려지는 이 폐렴을 이용해가지고 이 냉각수 효율을 높이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공기 불량과 냉 생산을 늘리고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산소 생산량을 훨씬 높이 나가고 있습니다. 천리마제강윤합기업소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의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철강제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윤합기업소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기술력신 창의관 과제들을 주고 그것을 생산에 실현하도록 적극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들 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4.15 기술혁신 돌격대의 노동자 발명가들과 인재들을 망라시켜서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다고치고 철강제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오현아 기자가 취재한 소식입니다. 여기 화성지구에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이 진행된 데로부터 190여일이 흘렀습니다. 현재 지휘부에 종합된 공사 실적에서 놓고 볼 때 조선인민군 김봉철 사석대 자원개발성 인민봉사지도국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감공사는 기본 질에서는 모든 게 치수입니다. 다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규격별로 모든 자기 조건에 따르는 그 치수가 보장돼야지 마감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들이 기능 실무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들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마감 공사인 것만큼 최대의 질을 보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장에서 저녁이면 이렇게 여러 곳에 야간 지원 돌격대 깃발이 휘날립니다. 오늘 하루에만도 1,수백 명이 야간 지원 돌격대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를 보면 여기 화성지구에서 살림집 건설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10만여 명의 청년들이 그리고 3만 8천여 명의 직맹원들이 야간 지원 청년 돌격대, 야간 지원 직맹 돌격대에 망라돼서 많은 작업과제를 해제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돌격대 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어려운 속에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가정의 아내를 위해서 자기만 생각한다면 어찌 이 나라 국민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양심의 그 출석부를 구면서 오늘 하루 과제가 드티게 되면 인민의 지정나방을 펼치는 길이 하루가 늦어진다는 그 심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22시경입니다. 공사장을 들었다 놓는 힘찬 경제선동 속에 여기 화성지구 건설장에서는 시간을 앞당기며 새로운 기적과 혁신들이 계속 이룩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새로운 농촌혁명 강령을 높이 받들고 원산시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살림집 건설 시작부터 건설 역량 강화를 선차적인 문제로 틀어지고 내밀면서 자기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해서 생산한 각종 마감 건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현재 천공사랑의 40% 개선에 들어섰습니다. 7월 중순에 공사를 착공해서 1층 충막치기와 벽제 축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술자, 기능공 대로를 50% 개선 강화하고 지대 정리와 살림집 블록 굳히기를 지금 끝내고 이 생산에서 선차적으로 걸리고 있는 세멘트, 철근을 비롯한 자재 보장을 확고히 선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감 건재들이 다 우리 시 자체에서 생산한 것들입니다. 우리 원산시에는 농촌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이 마감 건재들을 100% 보장할 수 있는 토지가 구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다 보니 모든 단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질이 지난 시기보다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경소마근 회사를 주 원료로 하는 추리물을 비롯해서 비성 타일, 보도블록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력갱생 기지를 더욱 활성화해서 농촌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모든 마감 건재들을 100% 시 자체 힘으로 생산 보장하려고 합니다. 해주시 좌양산 샘물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모든 생산 공정이 흐름순화된 샘물 공장이 준공됨으로써 건강 증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광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맛 좋은 샘물을 생산해서 황해남도 안의 인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준공식이 23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해주시 좌양산 샘물공장은 위대한 오보이의 여러 같은 인민 사랑과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마련된 고귀한 창조물이라고 강조한 다음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시설물과 설비들을 애호관리하며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서 인민의 호평을 받는 공장으로 되도록 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각지에서 풀 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 축산물과 젖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계남 축산농장에서는 계절적 조건에 맞게 염소 사양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염소의 성장 단계별에 따르는 모기 보장과 수위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사양공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 순환식 방목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날씨가 무덥고 습하고 또 풀의 용량 가치도 떨어져서 전량이 많이 감소되는 시기입니다. 염소 체내의 용량 상태가 많이 떨어지는 데 맞게 단백질 먹이와 덧먹이를 주고 방목 시간을 최대로 늘리고 있습니다. 좋은 풀판을 골라가면서 순환식 방목을 하고 있는데 염소도 더울 때는 먹이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방목하고 그늘에서 쉬우다가 15시부터 20시까지 또 방목해서 부족되는 영양물질을 보충해 줍니다. 이 시기에 호흡기 질병, 발적병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사육을 하고 발적 소독, 무리 소독을 매일 정상적으로 해서 질병 발생률을 막고 있습니다. 개성시 박연축산농장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분장들을 확장하면서 염소젖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우량 품종의 염소들을 확보하고 마리수를 누리는 것과 함께 앞선 사양관리 방법을 받아들여서 염소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이렇게 보다시피 산이 90% 이상 되고 둘레가 100리 이상 되는 높은 산으로 빙 둘러막혀 있습니다. 이 산이 높고 골짜기가 많아 축산에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습하고 이 비가 자주 오는 조건에서 우리는 주로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방목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젖 생산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염소 우리 바닥들을 높여주고 이 환기 조건을 개선해줘가지고 염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염소 분장들이 5리 이상 떨어져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분장들마다 수의사대학을 누리면서 그 실무를 높이고 있습니다. 염소들이 요즘에 폐렴을 비롯한 분해, 발적병이 잘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대에 흔한 약초를 가지고 고약을 제조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선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모든 학교들에서 토끼 기르기 운동을 활발히 벌려 마리수를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수의 방역 대책을 철저히 실시한 조직 사업을 바로하지 못해서 장마철 기간 토끼들의 폐사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안의 모든 학교들이 토끼 기르기 실태를 구체적으로 묘야하고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한편 토끼 기르기를 잘하고 있는 학교들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 기간 토끼 사료 확보와 수의 약품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토끼 사양 관리를 가학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철저한 수의 방역 대책을 세워 많은 토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전염력이 강한 BA.5의 급속한 확산으로 해서 또 한 차례의 감염 파동을 겪고 있는 아시아의 일부 나라와 지역들에서 사망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5주일째 연속 주간 감염자 수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8월에 들어와 악성 비루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21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에 비해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한편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한 남조선에서도 8월에 들어와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7월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BA.5 전파 지역들에서의 이러한 사망률 증가는 이 비루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보다 감염률이 매우 높은 BA.5는 면역 회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재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중증 위험도가 낮다고 해도 재감염이 수차 진행되면 그만큼 인체의 장기들이 약해져서 심장병 환자들과 늙은이를 비롯하여 면역이 약한 사람들 속에서 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23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212만여 명, 사망자는 647만 5,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인디아의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1일 이 나라 신문 힌두스탄 타임스가 전한 데 의하면 여러 날째 쏟아진 장마철 폭우로 큰 물과 산사태가 나서 히마찌아르 뿌라데시, 우타라크한드, 오디시아, 자르칸드 주들에서 50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또한 수백 개의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다리들이 파괴됐습니다. 얼마 전 오스트리아의 일부 지역에 폭풍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피해 지역들에서 시속 100여 킬로미터의 강풍이 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의 방송이 전한 데 의하면 카린티아주에서 넘어지는 나무들에 깔려 2명의 소녀가 죽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주에서도 같은 원인으로 해서 3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또한 폭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여러 지역에서 열차 운행이 중지되고 전국적으로 약 6만 5천 세대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파라나시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보호구에서 화재가 일어나 10만 헥타르에 달하는 습지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고온 현상과 극심한 가물로 해서 세차게 번져지는 불길을 억제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고문 연기가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최악의 가물로 하여 벼농사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농업 생산에서 많은 몫을 맡고 있는 뽀강 유역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해서 벼농사가 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고 봄과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해서 뽀강 유역에서는 지하수의 염도까지 계속 높아져 곡식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 관계자들은 극심한 가물로 해서 농업 생산량의 3분의 1이 위험에 처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벽과 아침에 량강도, 함경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흐렸고 낮 동안은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이하, 해산에서는 10도 이하로서 새벽과 아침에 날씨가 선선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평년보다는 1도,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에서 약해지는 고기압과 그 뒤로 나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북부 내륙과 서해안 중부 이북 바닷가, 황해 남북도, 강원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종평 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과 같이 날씨가 선선한 아침과 저녁에 사람들 속에서 운동을 하면은 기분이 상쾌해지고 식욕이 높아질 뿐 아니라 심장과 내수, 호흡기관의 대사 활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는 산보나 걷기, 체조등을 하고 또 저녁에는 배구와 종구를 비롯한 구기 운동을 간단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린 후 오후에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 새벽에 흐린 후 오전과 오후에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이 흐린 후 오후에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후에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리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과 27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6일에 북부 내륙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리고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27일에는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8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해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특히 27일과 28일에 평년보다 3도 정도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차지겠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소리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에서는 우박과 소리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